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는 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본성, 이 마음에 비친 상과 같은 거다, 모습과 같은 거라서 마치 그 호수에 비친 그림자처럼, 달 그림자처럼, 내지는 이제 그게 비유이긴 하지만 뭐 물과 물결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으로 드러난 그 분별된 모양을 갖고 내가 있고 뭐 저 옆에 앞에 사물이 있고 뭐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은 그냥 자기 마음에 일어난 분별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법을 몰라서 법에 대한 어떤 그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거를 이제 무명이라고 하죠. 어두워서 법에 어두워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뭐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모습에 대한 경험,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그 모습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다 지금 이 알 수 없는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원천 근본 바탕은 이것인 것이지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이름하여 불이법이다. 이것도 설명이지만 근데 요거는 설명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그런 안목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처 그걸 모르고 있죠. 어떻게 이게 컵이 분별이야? 어떻게 이게 마이크가 이게 분별이야? 늘 나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늘 여기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마이크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 세계에는 마이크가 없어요. 컵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는 컵이 없어요. 요거를 우리가 미처 깨닫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내 세계에는 이 세계에는 과거가 없어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 지금 그것도 지금 찰나찰나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분별 의식 이것도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컬러나 이런 테두리가 있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도 감각적인 투영이잖아요. 이렇게 그게 분별 의식이고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전오식 이렇게 하거든요. 안이비설 신이. 그치? 요것이 이 감각 의식과 육식, 의식이 이렇게 작동해가지고 그것이 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상인데 그게 따로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한 생각 사로잡혀서 누가 있는 건데 미처 그거는 스스로가 보질 못하고 그냥 영원히 그 사람이 아니면 어떤 존재가 저 밖에 있다라는 그 맹목적인 그 믿음을 응? 갖고 있고 그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 중생의 병이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상 그러니까 뭐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아니면 물이 보이는 물결이라는 사실은 진실은 달라지지가 않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에 밝고 어떤 사람은 어둡고 요 두 가지밖에 차이가 없는 거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가 자각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건데 물리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달라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 안목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건 없어. 세상은 이렇게 드러나고 생각도 이 자리 아니면 어떤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걸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사실은 그것도 의식이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살아생전에 그 삶의 번뇌에 빠져서 고통받느냐? 그 있지도 않은 거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않으냐?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법의 안목에서 보면 아무 차이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막 맨날 그 고통과 번뇌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그 사실에 밝아서 아무 일이 없느냐? 이것도 사실은 드러나는 어떤 상일 뿐이거든. 사람의 영역인 것이지 법의 일은 아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 삶을 이런 인연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에 밝으냐 어두냐 사실은 이것도 여기서 깨어난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꿈속의 일을 꿈인 줄 알고 사느냐 진실인 줄 알고 사느냐. 근데 그 꿈이라는 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인연을 지금 살아생전에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탈하고 싶잖아요. 이 번뇌에서 이게 이 무명에서 밝아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내가 있지도 않은 거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걸 깨칠 것이고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림없이 이 인연을 경험할 텐데 그 몫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외에는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진짜 이 자리에서 보면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그거는 이 일은 아니야. 그냥 이 인연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인 것이지.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연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은 요 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난 상일 뿐이지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법으로서 살아가느냐 법에 비친 그림자로서 자기라고 알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이 일인 것이다. 우리 자신이 본래. 이걸 깨쳐야 됩니다. 뭐 그것도 사실은 선택일 수밖에 없죠. 뭐 꼭 해야 된다 할 필요도 없어. 자기가 그거는 이런 길이 있나? 진짜 그런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아유, 뭐, 내 인연은 아닌갑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어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깨달을 것인가가 남아 있는 거죠. 뭐냐면, 찰나찰나 일어나는 그 망상임을 볼 수 있어야 돼. 여기 뭐가 있고 저기 뭐가 있고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하는 게 찰나간에 이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고 어떤 때는 일이 없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막 일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잘 봐라 할 때는 의도를 갖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또 미묘한 지점이 있는데 내가 의도를 갖고 보려고 그러면 벌써 자기라는 어떤 그 기준점이 생겨버리는 거고 대상이라는 분리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힘을 빼고 봐야 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게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무심히 이렇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서 보면은 잘 보인다고. 근데 이제 각을 잡고 보면 위치를 잡고 보면 대상으로서 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요것뿐이에요. 이게 와닿을 때는요. 뭔가 대상으로서 보려는 마음이 쉬워졌을 때 이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거에 맞는 그림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됐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아 버리면 이거밖에 없어요. 찰나간에 무수히 깨어날 수 있는 기회는 무수해요. 우리가 뭐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깨어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깨달음의 인연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별을 보고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뭐 북소리에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뭐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달았다.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걸어가다가 깨달았다. 어떤 사람 법문 듣다가 깨달았다. 뭐 산책하다가 깨달았다. 근데 우리는 그 이슈, 그
그 일이 일어난 상황에 관심 많거든요. 전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대상으로서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규정한 깨달음의 어떤 상황이나 이벤트를 내려놓았을 때, 뭔가를 대상으로서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이게 어이없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싹 와닿는 것이지, 이건 그 마음이 쉬어져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쉬어져야지. 의도를 갖고 보려는 마음이 쉬어져야지. 아니면 막 너무 그 마음이 커서 막 애써서 하려는 그 마음이 막 지극해가지고 벽에 딱 부딪혔을 때 탁 놓아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대상으로서 알려는 마음이 탁 놓아지면서 뭔가 힘이 그 마음을 써서 애써서 하려는 이 마음이 팍 쉬어지는 그게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지, 뭐 대상으로서 보는 건 아닙니다. 이거네라고 자기도 모르게 탁 와닿는 거죠. 요거 그러고 보면 다 이 일이었어요. 다른 일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습관도 있고 경계에 따라서 사로잡히는 마음도 있지만 또 탁 그거를 사로잡혔던 마음에서 딱 풀려나고 보면 그거 그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빠졌으니까 사로잡히니까 저렇게 따로 있는 줄 느껴졌구나. 근데 딱 마음을 내리고 보면 다 여기서 드러나는 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속아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지 그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체가 그래. 일체가 이 일이에요. 일체가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뭐 느낌이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사물에 대한 형태나 어떤 색깔이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기서 일어나는 소리이거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어떤 뭐 맛일 수도 있고 냄새일 수도 있고, 그게 또 한꺼번에 순간순간 한꺼번에 일어나는 컵이거나 한꺼번에 일어나는 시계거나 한꺼번에 일어나는 뭐 마이크거나 한꺼번에 일어나는 나이거나 한꺼번에 일어나는 뭐 과거 일이거나 한꺼번에 일어나는 미래 일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일체가 그렇다. 요게 밝아져야 된다. 멀리서 찾는 게 아니다. 지금의 경험에서 밝으면 됩니다. 순간순간의 경험이 이거를 이 일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도 당연하게 그 일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꾸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걸리는 이유는 그게 있으니까 걸리겠죠. 우리가 자꾸 뭐에 걸려 넘어질 때 걸리는 주체가 있고 걸리는 허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겠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자기가 집착하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꾸 이게 걸려요 하는 건 누가 걸리느냐? 저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걸리는 거. 그럼 이게 걸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건강성이 한번 맛보아진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번뇌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번뇌라고 하거든요. 번뇌는 찝찝함일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함. 뭔가 장애거든, 장애. 그게 그러면 왜 장애로 느껴지느냐면 주객이 나뉘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번뇌를 느끼는 내가 있고 그 허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로 느껴지는 건데, 그 자체는 뭐냐면 주객이 이제 입법에 딱 갇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있고 내가 있고, 누가 걸려? 내가 걸리니까. 걸리는 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법에 갇혀 있을 때 걸리는 거고, 그게 아주 미약한 찝찝함일 수도 있고, 뭔가 있어. 찝찝한 게, 우리가 찝찝할 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찝찝하다 느낄 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잖아. 이물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아주 작지만 뭐가 있어.
그것도 입법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러 헤아려서 따져볼 필요 없이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있나를 봐야 돼. 과연 있는 건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깨어날 인연이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꾸 뭔가에 반복적으로 걸린다? 그러면 야, 너 지금 깨어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깨어나라 하는 어떤 공부의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자꾸 내가 왜 이 일에 자꾸 걸릴까? 반복적으로 걸릴까? 아, 오히려 여기서 깨어나라고 이게 공부의 어떤 그 신호 같은 거구나. 그거 한번 봐. 과연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거 생각 안 할 때 있냐? 지금 이거를 분별 안 할 때 있냐? 생각이 없으면 이게 있을 건가? 한번 그냥 안 되니까 해보는 거지. 그거를 막 자꾸 뭔가를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게 뭐 설명으로 해소가 안 돼요. 진짜 번뇌는 아 이게 이치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 대상으로 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야 해서 이게 장애가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일어난 상해 이게 보여. 근데 이 구조에 걸리는 게 보여. 마음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이러고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문제 있다고 여기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지적하고 있고 이게 한 생각이 싹 일어나면서 요거에 빠져드는 게 보여. 그게 안목이거든요. 이거 보이는 거예요. 딱 어느 순간 인연이 되면 우리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어떻게도 해결이 안 되는 거 가슴에 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스르륵 풀리듯이 어느 순간 이게 보인다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증험이 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찰나간에 일어난 망상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극복이 되는 것이지 이게 그냥 누가 이거 부처님이 이게 뭐 망상이래 누가 망상이래 도반이 망상이래 뭐 선생님이 망상이라 해서 안 된다니까. 남의 말을 빌려서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오로지 증득이 돼야 돼. 증득 체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이제 그런 유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유의 일 예를 들어 어떤 감정에 자꾸 걸렸다 그러면 감정이 다 이런 식으로 나를 구속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훅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비에 걸렸으니까 죽비만 해결되겠구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으로서 이렇게 따로 두고 있던 이런 식의 유사한 패턴들이 있잖아요. 컵일 수도 있고 뭐 집일 수도 있고 기둥일 수도 있고 더군다나 사람도 그렇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그냥 뭉텅 장애가 사라지는 듯한 전환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막힐 때는 사사로운 하나에 막힌 것 같지만 깨어날 때는요 거기서 뭉텅 그 유사한 구조에서 벗어나는 듯한 전환이 와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노에 막 감정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이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네. 이 유사한 것들, 이거 슬픔도 이런 거구나. 그럼 기쁨도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텅 벗어나는 듯한 이 변화들이 오죠. 사소한 거에 걸린 것 같은데 벗어날 때는 거기서 큰 돌덩이가 탁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전환이 오죠. 공부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밖을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의 분별에 밝아야 된다. 그래서 자꾸 관심사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돼요. 그거 아직 멀었어. 사실은 밖의 것만 바깥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몸 밖의 것만 밖의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상은 다 밖의 거야. 그러면 뭐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 감정, 느낌 이것도 바깥 일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관심이 없어. 그냥 밖에 누가 공부가 되고 안 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요거에 더 걸려 넘어지는데 그거 아직 멀었어요. 의식이 막 떠가지고 막 밖에 그거에 막 치우쳐 있는 건데
그것도 바뀌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친 장애들이죠. 뻔히 보이는 것들, 쉽게 보이는 것들. 근데 자기 내면의 어떤 공부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거는 더 스스로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미세한 그런 장애들은 오히려 수두룩 빽빽해요. 밖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러면서 이게 한 생각이고 한 번 의식이 굴러서 일어난 거라면은 그게 나에 대한 규정이든 법에 대한 생각이든 이게 다 상이구나 하면서 그 마음이 거기서 그 묶여있던 마음이 좀 풀려나게 되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이만 안 움직이는 게 공부가 아니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조차도 밝아져야 되는 거. 그거 다 밖으로 찾는 거니까. 밖에서 뭔가 구하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여기서 움직였다 그러면 다 망상입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조짐만 보여도 이거 망상이다.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망상이다. 그 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 그거 망상이다, 그거. 그리고 또,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그거 망상이다, 그거. 다. 한 생각이다, 한 생각. 그래, 이것밖에 없어. 그거 망상이다. 생각 아니냐, 이거. 그래, 불법은 불이법이야. 그거 망상이다. 그래,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거 망상이다. 84,000 법문이 다 망상이다. 왜? 여기서 일어난 생각. 이 자기 여기서 일어나는 이 즉한 자리에서의 상임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뭐가 됐든 나에 대한 규정이든 법에 대한 규정이든 세상에 대한 규정이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뭐에 대한 기준이든 다 어떤 식이냐. 가장 장애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에 빠지는지를 모르는 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언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 특히나 법에 대한 거. 세상사에 대한 규정은요. 슈번네. 잘 알아 우리는. 왜냐? 거기에서 우리가 힘들어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공부가 오히려 살 길이고 이제 난 세간을 떠났어.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세간 얘기하면 세속적이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우리 관념이 있어. 알아요. 잘 알게 돼. 근데 공부에 대한 분별은 그리고 또 너무도 깔끔한 어떤 이치라든가 견해. 그것도 견해예요. 견해. 생각이라고. 이런 거는 오히려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그것도 생각이잖아. 생각이잖아요. 처음에는 이건 사법이고 이게 정법이야. 이 구조에 머물게 돼요. 의식이. 그래. 무리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저기 입법이야. 하나밖에 없대. 하나가 있으면 그 입법이지. 그건 알아차리시오. 근데 불입법이야. 그럼 이거는 망상인 줄 몰라.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면 다 분별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공부가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망상이면 망상인 거지. 생각이면 그거 다 망상인 거지. 어떤 식으로 어떤 그 색으로서 드러난다? 생각, 감정, 느낌, 어떤 색깔, 형태, 소리, 맛, 어떤 식으로든 그런 형태로서 드러난다? 다 마음이 굴러서 일어난 의식의 분별 망상이라는, 의식의 작용이라는. 그렇게 공부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들을 내용이 없어. 왜? 이게 법문이라는 거는.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냥 내 마음만 보면 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공부에 대한 마음들 있잖아요. 공부 법문 듣고 싶으면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끌리면 들어야 되고 안 끌리면은 이게 자기의 어떤 끌림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생각으로서 나 이렇게 하니까 됐어 안 됐어 이렇게 아니고 그냥 끌리면 듣고 안 끌리면 뭐 그냥 쉬게 되고. 근데 공부가요, 그렇게 어떤 쉬어지는 시간이 있다가도 또 갑자기 몰입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탁 벽에 부딪히면 또 이게 법문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입금을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상의 어떤 법문의 이치에 통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통하게 된다니까. 자기의 근본에. 근데 그 법문은 자기 근본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어떤 안내와 같은 것일 뿐이고, 결국은 어디에 통하냐, 자기 본성에 통하는 것이지 어떤 밖에 있는 이치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 통하고 나면, 본성에 통하고 나면 그 말이 제대로 된 안내라면 공감이 되고, 아, 이래서 그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게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긍정이 되고, 그리고 아닌 뭔가가 이게 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말들은 이제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자기 내면 아니면 그 존재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가는데 자꾸 바깥 거와 비교하게 되죠. 자기가 정한 법,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공부, 막 이런 식으로 바깥에 관심이 많죠. 바깥에. 그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다. 자기에게로 귀의하는 거잖아요. 자성불에 귀의하는 거잖아. 근데 타성불을 찾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지. 타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성밖에 없는데. 요 뿐이에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야 돼.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 앞뒤가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뒤는 다 생각이에요. 앞뒤가 끊어져야 돼. 이것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생각이고 이것뿐이에요. 다른 건 다 생각이. 찰나찰나 모든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찰나찰나 모든 일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찰나찰나 모든 경험이 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이 일이거든. 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생각이 굴러서 일어난 것들이잖아요. 이것뿐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게 없어요.